제가 영어를 엄청 빨리 배웠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일단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치. 낯선 사람들과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국내에서만 공부하고도 영어를 잘하는 건 가능할까요? 국내파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요? 아니, 저 한국에서. 그리고 그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간소울 영어입니다. 심리를 공부한 영어 강사 네바입니다. 오늘은 국내파 그리고 해외파 스타들의 영어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영어의 특징과 스타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수 딘딘 씨인데요. 딘딘 씨는 고1 때부터 3년간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해외 유명인과의 만남에서도 어색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I lived my whole life in Korea, but I never seen this view. Really? You really can see everything. 해외에 거주하면 영어가 느는 이유는 아무래도 준비가 안 되거나 자신이 없어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죠. 캐나다 살면서 자기네 동네를 안 벗어나니까 한국인을 보고 막 신기해하는 그 중에서도 유아기 때부터 해외에 거주하면 엄청난 양의 인풋을 통해 자연스레 영어를 습득하게 되고 그것이 저절로 아웃풋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Because the official announcement hasn't been made yet. Okay, so how much property are you looking for? Everything you can get your hands on. 하지만 국내파 분들은 내가 자꾸 영어와 대면하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얼마든지 영어 쓰는 것을 피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죠. 영어를 쓰죠. 한국말을 조금 하실 줄 아니까 저는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대충 말을 했죠. 그럼 알아들으시긴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배우려면 적극성이 필수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극성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교적인 자세로 영어를 배운다는 외향성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해외파에 비해 워낙 인풋이 적기 때문에 배운 것을 기회가 될 때 놓치지 않고 아웃풋으로 연결시키려는 끈질김을 이야기합니다. I took a shower. I took a shower. I took a shower. 어려서부터 해외 생활을 한 사람과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사실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죠. 무의식적인 절차 기억이 아닌 의식적인 서술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영어를 모국어와 같은 환경에서 접하게 되면 무의식적인 절차 기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몸에 밴듯이 빠르게 머리에서 처리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제2의 언어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서술 기억을 활용하죠. 때문에 느리게 처리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고 원어민과는 다른 느낌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술 기억을 절차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아웃풋을 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웃풋을 내는 적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국내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어휘와 문법 공부입니다. 느슨하게 회화 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공부해서 뭐가 늘까 불안해지죠. 쉽게 늘지 않으면 자꾸 어휘나 문법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어휘나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정작 회화가 늘지 않을까봐 또 불안해지는데요. 소리내서 읽거나 말해보고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발표 연습 등을 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죠. 그런데 의외로 해외에서 일상회화 중심으로만 배운 분들보다 국내파 분들 중에서 더 풍부한 어휘를 사용해 유창한 영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As soon as I stood up on the stage, I saw all these cameras and I got so nervous. 바로 이런 분들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를 능동적으로 집중해서 연결하는 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언어에 특별히 좀 탤런트가 있나 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속상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5살 때 1년 좀 넘게 살았죠. 네. 그거 뭐 영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어 공부는 중학교 때 네. 팝송에 꽂히면서 시작했고요. 아. 미친 사람처럼 했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했었어요. 또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 중 하나는 공부를 해도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영어는 계단식으로 늘기 때문에 한 단계 성장했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하죠.
유학을 가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국내파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워지죠. 안 해도 영어 실력 확 줄어요. 같이 유학파들 아니고서야 정말 안 쓸 수 금방 풀어버려요.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에 맞으면 훨씬 동기부여도 되고 빨리 늘 수 있습니다. 가수 김종국 씨는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죠. 또 성시경 씨, RM 씨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동기가 되었는데요. 팝송을 통해 영어 공부를 지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분야나 목표가 있으면 방대한 양의 영어 공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통 영어 학원을 찾아오는 분들은요, 뻔한 길묻기, 음식 주문하기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3년 안에 영어를 잘하게 될 거야 라는 두루뭉실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대신에 3개월 안에 자기소개나 면접 관련 영상 5개를 보고 주요 표현을 받아 적고 따라해 볼 거야. 스포츠 분야 영상 20개를 보고 50개 표현을 정리하고 말해 볼 거야. 이렇게 구체성을 가지고 관심 분야부터 정복해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성과도 구체적이고 자신의 미래와 연결지어 내가 지속해야 될 이유도 더 확실해지죠. 마지막으로 국내파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기죽지 않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실력을 서열화하다 보면 해외파만 바라보게 되고 발음과 속도에 과하게 신경 쓰이거나 주눅이 들게 됩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허탈해지는 순간도 찾아오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 공부는 나를 믿어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비를 넘어갈수록 더 단단한 내가 되는 거죠. 막상 다양하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해보다 보면 더 빠르고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매력적인 영어를 구사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 스타일에서 나오는 단단함과 개성이 더 크게 어필될 때가 많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한 배두나 씨는 궁금해지게 하는 매력을 가진 배우죠. 두나 씨 하면은 진짜 그 읽을 수 없는 표정. 뮤직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뭔데요? 관객이 읽고 싶어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페이스로 상대를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우아해 보입니다. I think I'm going for this look, more French. I don't think I have a signature style. You know, I started my career as a model. RM 씨 역시 아티스트로서 뚜렷한 생각과 그루비한 감성이 영어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Yes. Yeah. We did it. Yeah. For the first Never time. expected it for the first time ever. Amazing. BTS, baby. Yeah, thank you, armies. Like, you did it. Yeah, seriously. You guys did it. 오래 매달려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날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나의 게으름이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끈질기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더 좋은 환경과 방법을 제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할 때도 많고 한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 정도면 참 그래도 괜찮다. 스스로가 기특해지는 영어 공부를 응원하는 일간소울 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